워닝! 이번 영상에는 다소 민감하고 불편한 내용이 많습니다. 남녀 갈등과 차별에 관련된 얘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 인생이 뒤바뀔 정도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당장 결혼이라는 주제 앞에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 왜냐고요? 그야 출산율을 올리고 고령층을 부양할 노동인구를 충당하고 지역 공동체와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리가 없겠죠. 이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개인의 행복 관점에서 당신에게 좋으냐 마느냐만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 동력은 번식과 보존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인류가 번식과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죠. 지난 수천 년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문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결혼을 해왔습니다. 결혼은 인간 종의 특이자 기본값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혼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혼인율은 날이 지날수록 빠르게 떨어지더니 지난 10년간 혼인율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중이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네, 맞습니다. 과거의 결혼은 번식뿐만 아니라 생존에도 유리한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다고 한들 결혼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때론 과감하게 버리기도 해야겠죠. 맞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를 몽둥이로 두들기던 시절에는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로 바깥일과 집안일을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세상이 변했죠. 특히나 집안일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세탁기와 전기밥솥을 넘어서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까지 가사노동의 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네, 한때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던 주부의 중요성이 희미해진 겁니다. 더군다나 고도성장기 이후 경제 불안정이 찾아오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빠르게 보편화되었고 보편화되어야만 했죠. 그래요. 남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여자들한테도 일은 단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스스로 성장하고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로 현실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 결혼은 더 이상 개개인에게 압도적 이득을 제공하지 못해요. 최소한 여성 커리어라는 관점에서는 결혼은 악재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요, 흔히 결혼의 장점으로 꼽히는 게 뭡니까? 많은 통계가 보여주듯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생겼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가 생겨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과거에 비해 아주 많아졌다는 말이죠. 원래는 우스갯소리로 쓰던 표현이지만 이젠 정말로 안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마음 편하게 외로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비위 맞추고 어디 갈지 뭐 할지 누구 만날지 다 신경 쓰면서 자유를 통제당하는 리스크 없이 안정감을 냠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종종 결혼한 사람들도 조언해주는 것처럼 결혼은 마법이 아닙니다. 등가 교환 같은 거죠. 안정감이라는 플러스를 얻는 대신 혼자 살면서 누렸던 자유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결혼은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 장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거? 논란을 각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비혼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대체로 결혼이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뒤에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결혼이란 선택은 지금만 바꾸는 선택이 아닙니다. 향후 수십 년 뒤의 인생을 모조리 뒤바꾸는 분기점이죠. 결혼과 삶의 만족도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상관관계는 정답이 아니죠. 하지만 옛날에 소개드렸던 조지 베일런트의 대규모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조건으로 안정된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요, 우리는 꽤 합리적인 추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가끔씩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다니는 직장도 있고 공동체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회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충족되다 보니 우리는 소속감이 당연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안정적 공동체의 상실은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올 좌절과 상실의 순간, 미디어와 콘텐츠로 결코 메울 수 없는 고독의 순간, 수십 년을 함께해온 동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친구는 물론 형제 자매보다 앞서는 영촌 관계는 이 순간부터 압도적인 변수로 작용하죠. 그래요. 결혼은 어쩌면 지금 당장은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만 살지 않습니다. 결혼은 분명 삶 전체에 압도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네, 결혼 많이 하세요. 다만 방금 제 이야기로는 별다른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할 이유보다는 안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결혼을 싫어하게끔 만드는 4가지, 아니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부턴 당신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싶어졌는지,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의 비혼 선언이 증가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오류 때문이죠. 원래부터 시대가 바뀌는 타이밍엔 변화를 못 따라가고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망하면서 생겨난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엄마죠. 방금 말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예외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할게요. 대한민국이 변하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집단은 엄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외도 많습니다. 개인차도 큽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엄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불행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시대는 여성에게 맞벌이를 요구하지만 지난 시대는 여성에게 가사 독박을 요구하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요, 가사 노동을 아내가 주도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이 73.3%입니다. 특히 50대부터는 아예 80%에 육박하죠. 남편은 일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맞습니다. 해당 통계에선 맞벌이 비율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사 분담이 정당하냐 마냐를 따지려면 맞벌이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연도의 맞벌이 비율도 찾아보니까요, 당시 맞벌이 비율은 3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거의 60%에 육박하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한민국 엄마들 상당수는 일과 가사 노동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나쁘다는 말이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마는요, 자발적으로 가정의 책임을 도맡습니다. 이성적으로 가사 분담을 합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원상복구되는 것이 지금의 엄마와 아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지켜왔던 당연함은 이토록 깨부수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할 순 없어요. 맞벌이와 가사의 불균형으로 엄마가 괴로워하는 상황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집단이 바로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이죠. 네, 젊은 여성이 결혼을 피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결혼을 앞둔 딸들이 지금껏 봐왔던 여성의 결혼은 정말로 불행한 것, 불쌍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죠. 의외로 젊은 남자들에게 유부남의 이미지는요, 아내를 식모처럼 부리는 남편보다는 아내를 여왕님으로 모시는 남편에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부남을 소재로 한 밈, 유부남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콘텐츠를 봐도 그렇죠. 이번 주 로스트아크 3주년 이벤트를 해야 5만 원짜리 패키지를 사야겠더 히읗.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니? 우리 2주년은 신경도 안 쓰면서 흐흐 어이가 없네 흐흐. 시체가 말도 안 해. 이건 화타도 못 살려. 일단 무릎 꿇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 살려주십시오. 엉? 와이프가 공용 가족 카드 만들었다고 비밀번호 4자리를 알려주었는데 비밀번호를 내 생일이나 네 생일로 하지 왜 이상한 번호로 지정했냐고 물어봤더니 결혼기념일이랍니다. 와우, 지금 저와 카톡하는 건 귀신인 것 같군요. 물론
이런 짤들은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맞아요. 저도 인터넷 밈을 증거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서 두 눈으로 똑똑히 통계와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부부 모두가 집안일을 반반 나누는 가정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30%가 채 안 됩니다. 이는 아내의 불행을 보여주는 증거죠. 아니 그럼 유부남 밈은 대체 왜 유행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건 오늘날 결혼을 할 사람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똑같이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을 세대별로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집안일을 반반 나누는 비율은요, 30대는 44.1%, 20대는 56.4%입니다. 네, 가사 분담이 20% 언저리인 다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여자 절반은 집안일 독박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해당 통계는 맞벌이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가사노동의 정당함을 따지려면 맞벌이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보시죠. 같은 연도 2030의 맞벌이 비율은요, 30대는 58.9%, 20대는 52.6%입니다. 이를 가사 분담 비율과 함께 보면 앞서 우리가 과거 엄마 세대의 상당수가 일과 가사의 분담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세대의 상당수는 일과 가사의 분담이 꽤 균형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통계에서 가사노동을 남편이 부담하는 비율도 고려하고 해당 통계의 응답자 특성과 응답 편향도 고려하고 3년을 주기로 가사 독박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네,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은요,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마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당연히 지금도 맞벌이 플러스 집안일로 괴로워할 아내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걱정보다는 괜찮습니다. 저는 또한 가부장적 사회 통념이 반드시 안 좋은 거고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면 되죠. 가부장적 사회 통념은 여태 여성에게 가정적 책임을 크게 부과한 만큼 남성에게 경제적 책임을 크게 부과해 왔습니다.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덜어내고 싶다면, 여성이 가정적 책임을 덜어내고 싶다면 그만큼 서로의 짐을 들어주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만큼 서로가 짊어진 짐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각자가 하는 노동의 강도나 책임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는 게 베스트겠죠. 우리가 결혼을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결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래? 자, 결혼의 일반적인 정의는 뭡니까? 사회적, 법적, 경제적 권리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결합하는 것. 쉽게 말해서 서류 땅땅 새로운 가족, 이 사람과 삶을 함께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 인류 대다수가 해왔던 결혼은 서로 합의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는 것만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결혼은 다음 5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1. 신혼집 준비, 즉 20평짜리 아파트 매매 올 전세조. 여기서 최소 2억에서 20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 여윳돈만 있으면 되겠네요. 2. 혼수, 즉 최신형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고급 가구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략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3. 예물 예단, 즉 수백만 원짜리 결혼 반지 목걸이와 수백만 원짜리 현금 봉투, 올 100만 원짜리 이불 세트입니다. 4. 결혼식, 즉 식장, 대관, 드레스, 촬영, 꽃 등등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5. 신혼여행, 즉 5박 6일 하와이 여행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략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가요? 팩트는요, 제가 나열한 목록을 전부 충족시켜도 평균 이하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결혼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서도 비혼의 최대 원인으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의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더랍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을 전해보겠습니다. 신혼집, 혼수, 예단, 예물, 결혼식, 신혼여행, 풀패키지를 싹 다 결혼의 의무로 생각하는 기형적 문화는요,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한국의 결혼은 동서양 결혼 문화의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부분만 쏙쏙 빼와서 합쳐놓은 괴물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저희 말고도 존재하긴 합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중국의 대도시들이 이렇죠. 맞습니다. 우연이겠지만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과 저출산 꼴찌를 다투는 최최최 하위권들을 그대로 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 패키지는요, 생겨난 지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닙니다. 초고속 성장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지는 매우 독특한 트렌드입니다. 폭발적 경제 성장과 서양 이데올로기, 미디어, 중산층의 확산으로 잠깐 생기고 사라졌어야 할 허례허식의 유행이죠. 아니, 유행이란 표현도 아깝습니다. 저성장을 넘어 무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국가에서는 끔찍한 재앙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결혼은 본래 이 사람과 삶을 함께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인류사 대부분의 결혼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이었죠. 신혼집, 혼수, 예물, 예당, 결혼식, 신혼여행은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결혼식을 여는 일부 서양 국가들조차 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혼자 살 때는 쳐다도 보지 못했던 좋은 집, 비싼 가구들을 무리해서 맞추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여태 살아왔던 것처럼 적당한 곳에서 월세로 살다가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채우고 마련해 나가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굳이 오해 사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할 뿐이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월세로 산다고? 아닌데.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요, 결혼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고 현실에 맞춰서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커플들은 월세를 구할지, 전세를 구할지, 예물 예단을 생략할지, 웨딩을 간략하게 할지 서로를 설득하고 합의하고 조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문제가 많죠. 이런 고민은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만, 결혼을 현실에서 코앞에 둔 사람들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상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은 결혼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생각하며 막연한 장벽만 느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월세도 되고 전세도 되고 조금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결혼 정년기에 집을 사는 경우가 오히려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단, 예물 생략해도 됩니다. 신혼여행 국내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미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식을 간략화하거나 미뤄도 됩니다. 놀랍게도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돈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아니, 애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출산의 리스크는 극대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모든 것을 압도하죠. 사실입니다. 사실 출산은 결혼보다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출산은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결혼이란 개념에는 자연스럽게 출산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출산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맞습니다. 여성들의 결혼 기피 요인인 커리어 단절 또한 진짜 원인은 결혼이 아니라 출산이죠.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딩크 역시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정말로요. 물론 제 말은 출산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출산은 분명 위대한 일이죠. 후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결혼과는 별개로 얘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출산율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저는 결혼과 출산을 세트로 보는 인식이 사라지는 만큼 출산율이 오른다고 믿습니다. 부디 넓게 보십시오. 출산은요, 결혼을 이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지입니다. 출산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제대로 결정지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모릅니다. 우리네는 본래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를 막연하게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정상성 편향, 현재 편향, 쌍곡형 할인, 가용성 휴리스틱 같은 심리적 편향이 작용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막연한 편견은 내려놓읍시다. 딩크 하셔도 됩니다. 출산 강요 듣지 마세요. 우리의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기충 이론 들어보셨죠? 뭐 매슬로우를 비판하는 ERG 이론을 가져와도 됩니다. 이거든 저거든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같으니까요. 인간은요, 최소한의 안정과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랑과 소송 욕구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걸 자본주의 버전으로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 봅시다. 평범한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시기는 보통 여자는 25, 남자는 27입니다. 평범한 결혼 적령기는 여자 31살, 남자 33살 정도로 인식이 되니 대략 6년 정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사람의 평균 연애 기간은 2.5년이래요. 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사람의 평균 준비 기간은 1년이랍니다. 자, 이제 6년에서 이 시간을 빼봅시다. 그러면요, 2.5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평범한 사회초년생은 2.5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허색을 쫙 빼고 제 주변 지인들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설문을 돌린 결과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의 현실적인 한 달 저축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믿기 힘드시다면 영상을 멈추고 월세, 공과금, 식비, 통신비 다 포함해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생각 없이 산다면 절대로 모을 수 없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처음으로 돌려서 평범한 사회초년생이 2.5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네, 대략 1,000만 원 모으면 잘 모은 겁니다. 엥? 1,000만 원을 누구 고에 붙여?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000만 원은요, 연애와 결혼을 감히 도전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입니다. 남들 다 한다는 데이트 코스도 하루에 10수만 원은 듭니다. 남들 다 간다는 해외여행도 수백만 원은 들죠. 남들 다 산다는 자동차 한 대도 사기 힘든 돈입니다. 여기에다 막대한 결혼 비용까지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고작 1,000만 원으로는 연애를 시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한 달 저축금액 50도 빠듯하다는 말에는 현실적으로 공감하면서 나이 30에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다고? 를 동시에 말하는 현대인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은요, 완전히 상반되는 문장입니다. 물론 재정 불안 중요하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불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재정 불안은 미래를 망가뜨릴 만큼 비현실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감독원이든 CFD 보드든 피델리티든 국제적으로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를 권장 비축금으로 공고하고요. 제미나이도 GPT도 건강한 재정적 불안의 구체적 예시로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확보된 비상금을 갖추는 수준을 말해주답니다. 맞아요. 욕구 이론에서 안전의 충족은요, 아주 거창한 수준의 소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사고 뭘 먹고 뭘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간의 비상금과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이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제 말은요, 1,000만 원은 정말로 남들에 비해 꿀릴 게 없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사랑을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곧 남들에게 영향을 받는 동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서로 비교하지 말자는 식의 이상적인 해결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디 비교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허세 싹 빼고 꼼꼼하게 확실하게 계산기 꺼내서 남들과 비교해 주십시오. 제가 현실을 말해드릴까요? 해외여행 자주 가는 준홍이도, 게임 현질 자주 하는 현승이도, 유튜브 구독자 150만인 진똑이도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분과 통장 상황이 비슷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쪽팔려서 굳이 말을 안 하거나 허세를 부릴 뿐이죠. 하지만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부디 평범과 정상의 기준을 되찾으십시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떠도는 티백인과 허세를 고지곳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소비를 믿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비를 눈으로 보다 보니 그간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 보는 소비는요, 개개인의 맥시멈급 소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개개인 취향에 따라 오마카세 갈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새 신폰을 살 수도 있고 게임 현질을 할 수도 있고 와인도 먹고 명품도 사고 좋은 차도 탈 수 있죠.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 모든 건 사치가 아니라 기호입니다. 방금 제 말에 공감이 되셨다면 이해도 쉬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의 소비를 위해 다른 영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 비용을 조정합니다. 네, 당신처럼요. 부디 개개인의 기호를 보고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디 사랑과 관계 욕구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충분히 미래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지금이 바로 최적의 연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애는 미루면 미룰수록 힘들어지니까요. 사실은요, 경제적 안정의 기준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언젠가는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에 큰 빚이 있었거나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예외를 빼고 나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계속 다니는 한 돈은 꾸준히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윗단계 욕구인 사랑과 관계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단 뒤로 미룬다가 보다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연애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게 말이죠,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과는 달리 관계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맞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어려워진다. 이건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어봤던 말이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회활동 범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회사 말고는 사람 만나는 것도 딱히 없고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무엇보다도 괜찮은 사람들이 조기 품절된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야 하다 보니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 기간 다 같이 미뤄지는 거라며? 쌤쌤 아닌가? 맞습니다. 만약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같이 시기를 미루는 거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매 결혼이 아니라 자유연애의 시대에 살거든요. 그게 문제라도 있나요? 네, 다시 말해서 연애를 시작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이성적 끌림, 설렘, 심쿵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설렘이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봐도 지금만큼이나 결혼의 조건으로 이성적 끌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성적 끌림이 문제라고요? 끌림이나 설렘이 그 자체로 안 좋은 건 아니죠. 끌림은 상대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까지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연애가 후순위로 밀리는 지금 시대에서는 설렘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성적 매력도와 성적 관심도는 나이를 먹으면 먹는 만큼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어쩔 수 없이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칙칙해집니다. 이성적 끌림, 설렘, 심쿵의 요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힘들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과거에는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적 매력과 소득은 강하게 연결되어 왔으니까요. 1989년의 조사를 보더라도요, 돈만 많이 벌면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자도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 이후로 남자를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경제력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 태도, 사회적 신호의 중요성이 크게 오르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외모, 태도, 사회적 신호, 경제력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복합작용하면서 실제 여성들의 파트너 선호 나이도 날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번, 성적 관심도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정적, 감정적 관계 형성의 욕구, 즉 하고 싶다는 생각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죠.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파민 수용체도 줄어들고 테토와 에겐도 줄어듭니다. 즉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생물학적으로 끌림과 설렘을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 연애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상대가 바뀌더라도 연애라는 경험의 반복은 처음만큼 강렬한 도파민을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을 꼬시기도, 남에게 꼬심 당하기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다고 말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옥시토신 분비량은 더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수록 끌림과 쾌락을 덜 느낄지 몰라도 안정과 행복감은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여러 요인들로 연애 난이도가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의 영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성적 끌림의 진실을 안다면 말이죠. 다행히도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셨죠. 나이가 들면 이전만큼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장기적 관계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끌리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행복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만들어온 연애관을 조금씩 수정하십시오. 관계에 대한 기준을 현명하게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1. 엄마의 결혼과 우리의 결혼은 다르다. 2. 신혼집 혼수 예물 예당 결혼식 여행은 결혼이 아니다. 3. 상황에 따라 마음의 기준을 현명하게 수정하자. 내용이 많아서 한 번 보고 만다면 분명히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전체의 내용을 반복해서 되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결혼관도 글로 적어보고 부모님과 미래에 대한 대화도 해보고 재무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워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더 이상 마음에 속지 않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만 살면, 내 마음대로만 살면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조리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맞습니다. 문제는 세상입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고용 불안정, 수도권 과밀화 등등 지금 당장 두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심각한 재앙이죠.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해서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폭탄은 언젠가 터지고 말 겁니다. 그건 명백한 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부조리에 순순히 당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피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예고된 지금, 저는 오늘 서핑보드 하나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 모양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즐깁시다. 위기를 인정하고 이겨냅시다. 시대의 급류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합시다. 결혼을 하든 비혼을 하든 당신이 스스로 선택합시다. 선택이요? 무조건 결혼하라는 말 아니었음? 물론 말씀드렸듯 일반적으로 결혼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 결혼만큼 안정적인 것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결혼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죠. 저는요, 오늘 내용이 혹시라도 누군가를 상처 입힐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다음 편은 아예 통째로 비혼주의의 가능성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해놨습니다. 비혼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행복한 비혼에는 어떤 미래가 있는지 다다음 영상에서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사람 인생도 다 각자마다 속사정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정말로 독립성, 안정감, 자기개발, 커리어, 친구가 삶에서 훨씬 중요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에서 투자 대비 좋은 기대값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인연이 없는 한 누군가는 비혼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결혼이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에 결혼만한 재앙은 없겠죠. 평생을 죽일 놈 죽일년 하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최악의 부부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당연히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맙시다. 저는 비혼도 엄청난 대가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선택이며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면 충분히 잘된 결혼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선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 대비한 선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부디 주도권을 잃지는 맙시다. 이제 곧 파도가 옵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맙시다. 당당히 외칩시다. 이렇게요. 아싸, 좋구나.